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얼굴들이 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조용히 보아왔습니다. 똑같이 부지런하고 똑같이 머리가 좋고 똑같이 새벽부터 밤까지 애를 쓰는데도 말입니다. 어떤 분의 손에는 재물이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의 손에서는 그 재물이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빠져나가 버립니다. 같은 노력을 들였는데 어찌하여 결과는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까닭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특히 원숭이띠로 태어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머릿속에는 늘 새로운 생각이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길을 먼저 보고 남들이 망설이는 순간에 먼저 움직이는 영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깊어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이런 마음이 가슴을 누르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내 손에 남은 것이 이리도 적은가? 여러 가지 일을 벌여놓기는 했는데 어느 하나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낸 것 같은 그 허전함, 분명히 번 것 같은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는 않는 그 막막함,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누구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만큼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평생을 들여다본 끝에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운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사방으로 조용히 새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그 흩어진 기운을 다시 한 곳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순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걸치는 그 옷의 색깔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으신다면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창에 원숭이띠 복 받아갑니다 하고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그 한 줄을 남겨주시는 한 분 한 분께 이번 여름 재물의 흐름이 가득히 차오르시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급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숭이띠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립니다. 나무에서 나무로 가볍게 건너뛰는 원숭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호기심이 많고 손이 빠르고 무엇이든 금방 배워냅니다. 저는 그것을 결코 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영민함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그 영민함 하나를 갖고 싶어도 끝내 갖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기에 한 가지 그늘이 있습니다. 그 영민함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옮겨 다닐 때 재물 또한 함께 머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두고 이 이치를 보아왔습니다. 기운이 모이지 않는 곳에는 돈도 결코 모이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이 쉴 새 없이 부는 들판에서는 낙엽 한 장도 쌓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잎이 떨어져도 바람이 다 쓸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그러했습니다.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머무를 자리가 없어서 흩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옛 어른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옛 어른들은 절기가 바뀔 때마다 옷의 색을 바꾸어 입으셨습니다. 봄에는 봄의 색을, 여름에는 여름의 색을, 가을과 겨울에는 또 그에 맞는 색을 몸에 두르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것이 그저 멋을 부리는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것은 결코 멋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운을 맞추어 있는 이유였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자신의 몸을 조용히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색이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기 좋은 무엇이 아닙니다. 옛 어른들은 이 세상이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나무의 기운, 불의 기운, 흙의 기운, 금의 기운, 물의 기운, 이 5가지가 서로 낳고 서로 다스리며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색이란 바로 그 5가지 기운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푸른빛은 나무의 기운이요, 붉은빛은 불의 기운이며, 노란빛은 흙의 기운이고, 흰빛은 금의 기운이며, 검은빛은 물의 기운입니다. 그러니 어떤 색을 몸에 두르느냐 하는 것은 곧 어떤 기운을 내 몸에 불러들이느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랜 세월에 걸쳐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색이라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무 옷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걸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유난히 일이 풀리지 않는 시절을 한번 겪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긋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이 맞지 않고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제 행색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기 기운과 어긋나는 옷을 입고 있구나. 저는 그 말씀이 한동안 가슴에 남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색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오늘 내가 어떤 기운을 몸에 두르고 있는지 한 번씩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혔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색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운을 헤아리는 그 마음가짐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이치를 일찍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숭이띠로 태어나신 여러분은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금이라 해도 그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단단하게 다듬어진 보석 같은 금이 있는가 하면 날카롭고 빠르게 움직이는 칼날 같은 금이 있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의 금은 바로 후자입니다. 칼날의 금입니다. 순간의 기회를 한눈에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낚아채는 그 예리함,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예리함 덕분에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여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번 여름은 불의 기운이 1년 중 가장 강하게 타오르는 때입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볕도 뜨겁고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뜨겁습니다. 온 세상이 불의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칼날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단단하던 형태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벌줄기에 달아오르고 끝이 무뎌지고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준비 없이 이 여름을 그냥 흘려보내신다면 바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토록 날카롭던 판단이 흐려집니다. 늘 한눈에 보이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대는 일마다 어쩐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마음은 자꾸만 조급해지는데 일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영민하던 분이 여름 한철을 무방비로 보내고 나서 가을이 되어 망연자실 앉아 계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반대편의 진실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운이라는 것이 반드시 금을 망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 묵은 금이
만약 올바른 틀 안에 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금은 처음의 모습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값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딘 색덩이가 불을 거쳐 명검이 되듯이 말입니다. 거친 광석이 불을 거쳐 빛나는 그릇이 되듯이 말입니다. 불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여름은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때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의 때입니다. 그 갈림길의 한가운데에 색이 있습니다. 색으로 기운을 바르게 잡아주기만 하면 그토록 흩어지기만 하던 영리남이 마침내 재물로 단련됩니다. 흩어지던 물이 그것을 만나 고이듯이 여러분의 기운도 비로소 머물 자리를 얻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가까이 두셔야 할 색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외우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마음으로 흘러가듯 들어주십시오. 먼저 흙의 색입니다. 황토색, 부드러운 노란색, 그리고 은은한 베이지색입니다. 흙은 금을 낳는 어머니와 같은 기운입니다. 흙 속에서 금이 자라나듯 흙의 기운이 여러분의 금 기운을 길러줍니다. 이 색을 몸에 두으시면 그토록 사방으로 흩어지기만 하던 아이디어가 비로소 돈으로 쌓일 수 있는 그릇을 얻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다 흘러가 버립니다. 황토색과 노란색은 여러분의 영리남을 담아줄 그 그릇이 되어줍니다. 저는 마음이 자꾸만 들뜨고 산만해지는 날이면 이 흙의 색을 가까이 두시기를 권합니다. 발밑이 단단해지는 느낌, 마음이 가라앉는 그 느낌을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늘 마음이 들떠있던 한 분을 알고 지냈습니다. 머리 회전이 어찌나 빠른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금세 또 다른 10가지 일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손에 쥐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른 것은 아무것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토색과 은은한 노란색을 가까이 두어 보시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계절이 지나고 다시 뵈었을 때 그분의 얼굴이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예전처럼 사방으로 달려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로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흙의 기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흙은 그렇게 말없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흩어진 것을 그려보입니다. 그 다음은 흰색과 아이보리, 그리고 은은한 회색입니다. 이 색은 금의 색이자 곧 여러분 본연의 색입니다. 같은 기운이 서로 만나면 그 힘은 한 배가 아니라 2배가 됩니다. 흰옷을 몸에 두르시는 날이면 그토록 사방으로 흩어지던 마음의 산만함이 정갈하게 잘려나갑니다. 칼날이 본래 날카로움을 되찾듯 여러분의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 중간에 다른 데로 마음이 새지 않는 그 힘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 큰 거래를 앞둔 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날에는 부디 이 흰색과 회색을 가까이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여러분이 본래 가장 날카롭고 가장 맑은 자신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색과 짙은 네이비, 곧 깊은 남색입니다. 이것은 물의 색입니다. 금은 물을 낳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듯 금의 기운에서 물의 기운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이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날카롭기만 한 칼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도리어 약한 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의 부드러움이 더해지면
그 날카로움은 비로소 가장 강해집니다. 휘어질 줄 아는 칼이 끝내 부러지지 않는 칼입니다. 그동안 꽉 막혀서 흐르지 않던 재물의 길이 바로 이 검은색과 남색을 몸에 두르시는 날부터 조용히 트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색의 힘을 여러 번 직접 보아왔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바위를 깎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물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오랜 세월 떨어져 끝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그 기운에 이 물에 부드러움이 더해지면 여러분은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급할 때는 칼처럼 날카롭게 베고 물러설 때는 물처럼 부드럽게 흐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큰 일을 이루신 분들에게서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날카로움과 부드러움, 검은색과 남색은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부드러움을 조용히 깨워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가슴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손에서 재물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은 정말로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내 기운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답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머물러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대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들어오게 하는 색이 있다면 조용히 새어나가게 하는 색도 있는 법입니다. 이번 여름 원숭이띠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겨두셔야 할 색이 둘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색과 주황색입니다. 이것은 불의 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의 기운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이 여름에 여러분의 몸에 다시 붉은색을 더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움 위에 또 뜨거움을 얻는 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그 기운이 그 거센 불길 속에서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형태를 잃고 날카로움을 잃고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적어도 중요한 날만큼은 큰일을 앞둔 날만큼은 이 붉은색과 주황색을 부디 멀리 하십시오.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초록색과 청록색입니다. 이것은 나무의 색입니다. 금은 본래 나무를 베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무의 색을 몸에 두르시면 여러분의 그 기운은 그 나무를 베어내는 데에 힘을 다 써버립니다. 정작 재물을 끌어모으고 쌓아두는데 써야 할 귀한 힘이 엉뚱한 곳에서 소진되는 것입니다. 애써 모은 기운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셈이지요. 이번 여름만큼은 초록색도 잠시 옷장 안쪽에 넣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붉은색이 나쁜 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록색이 흉한 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색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붉은색은 겨울이 깊은 어느 추운 날에는 더없이 따뜻한 복을 부르는 색이 됩니다. 초록색은 또 다른 띠를 타고난 분에게는 생명을 불어넣는 색이 됩니다. 다만 때가 있고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여름 원숭이띠로 태어나신 여러분에게만은
잠시 맞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치를 여러분께서 마음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만 때에 맞추어 산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요. 생각해보면 사람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맞지 않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고 맞지 않는 때를 만났을 뿐입니다. 세을 때에 맞추어 있는 지혜를 배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사람을 대하는 지혜도 인생을 대하는 지혜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저는 풍수라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운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오래된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큰 부자가 된 분들을 덜어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만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그 작고 사소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평생 애를 쓰고도 끝내 손에 쥐지 못한 분들은 늘 큰 것만 띄우면서 정작 발밑에 작은 것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손길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일도 꼭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옷장 앞에 서는 그 짧은 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자신의 하루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걸치는 것과 오늘 나에게 어떤 기운이 필요한지 한번 헤아려 보고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차이가 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한 해가 쌓이면 끝내 전혀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작은 정성이 큰 운명을 만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번 여름이 지나가면 곧 하반기가 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절반을 어떤 기운으로 살아가실지는 바로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흩어진 채로 이 여름을 보내시면 하반기도 흩어진 채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여름에 기운을 한 곳으로 끌어 모으시면 하반기에는 그 모인 기운이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름은 결코 한철의 더위가 아닙니다. 여름은 한 해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황토색 반팔이 있는지 흰색 반팔이 있는지 검은색 반팔이 있는지 가만히 찾아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그것들을 옷장 맨 앞쪽으로 꺼내어 두십시오. 매일 아침 손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 두십시오.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여름의 기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바뀌면 하반기가 바뀌고 하반기가 바뀌면 마침내 한 해 전체가 바뀝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 옷장 앞에 서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코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자신의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여주듯이 내 몸에 무엇을 두르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내 기운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함부로 머물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성껏 대하는 사람에게는 복도 머물 자리를 찾아 가만히 깃듭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 두실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색을 몸에 두르고 아무리 좋은 기운을 불러들여도 마음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 복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 보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분의 손에서는 복이 자꾸만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의 손에는 복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감사는 가장 좋은 그릇입니다. 흙보다도 단단하고 금보다도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좋은 색을 몸에 두르시거든 그 안에 감사하는 마음 한 자락을 꼭 함께 담아 주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감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한순간에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더해질 때 색의 힘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본래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흘러와도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 하나가 참으로 귀하고 어여쁩니다. 이 여름 부디 여러분의 흩어졌던 기운이 다시 한 곳으로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재물이 비로소 머물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신을 더 정성껏 대하고 더 따뜻하게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뭅니다. 저는 그것을 평생토록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걸어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도 멀고 고단합니다. 그러니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신 분들은 부디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제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띠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한 줄 남겨주십시오. 무엇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무엇이 잘 풀리지 않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더 따뜻하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이 자리에서 마음 모아 빌어드립니다.